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의 디바 스타마스타 신정임 인사드립니다. 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신정임이 제품 강의를 대충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네요. 그럼 오늘 정말 성공의 길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길 바란다 하시는 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제 직업이 예전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애들이 대답을 못하면 이해를 못했나 보다 하면서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호응이 아니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실 거고 같이 호응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답해 주신 분들은 올해 안에 꼭 승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치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져 있고요. 몇 달 만에 다시 치과를 가서 선생님, 왜 도대체 치과를 몇 달째 문을 닫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여쭤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3개월 정도 해외여행 다녀오고 선교 활동도 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그냥 치과 의사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크면 치과 의사가 돼야지, 치과 의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요, 치대를 못 갔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저희 남편이 당신 어렸을 때 꿈이 치과 의사라면서 공부 한번 해봐. 내가 공부시켜줄게.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저를 고3 수험생하고 똑같이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요, 저희 시어머님이 볼 수 있게 생활비 지원까지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3년 6개월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결론은 치대를 못 갔어요. 저보다 점수가 2점 더 맞은 아는 동생은 치대를 갔고 지금도 치과 의사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정말 축하한다 라고 축하해주고 싶었는데요, 마음속 안에서 진정한 축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남편에 대한, 아이에 대한, 시부모님에 대한 그 미안함 때문에요, 어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혀져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좋아, 이럴 즈음에 애터미를 접하게 됐습니다. 화장품을 먼저 써보게 됐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썼던 화장품 중에 가장 촉촉하다고 느꼈습니다. 가격은 물론 저렴했고요. 그래서 제품이 좋으니까 써봐야지 하면서 썼어요. 근데 저에게 제품을 전달하신 분이 이런 세미나장에 가보자고,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요, 고3과 재수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던 과외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요, 한 달에 수입은 850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단계는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대학교 등록금으로 좌석료를 샀어요. 그래서 다단계는 나쁜 것, 이게 제 머릿속 안에 있어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1년을 쫓아오는데 만일에 제가 썼던 이 제품이 진짜 좋지 않았거나 가격이 진짜 싸지 않았더라면 하나도 안 움직였을 제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면서 그래, 한 번은 들어주고 나서 난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마음으로 1년을 넘게 버팅기다가 세미나장에 와서 듣게 됐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고요,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 안에 한 단어가 딱 꽂혔어요. 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그 수입은 평생 일을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연금성 소득입니다 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귀를 쫑긋 열고 듣게 되었고요, 다 끝나고 나서
와,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안 하면 손해일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을 때 제 인생은 불가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텀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래도 할 수도 있겠네, 안 하면 손해겠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I'm possible이라는 가능성이 됐고요, 저는 지금 해내서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로 뭔가를 이뤄내지 못했고 불가능의 삶 속에서 살았던 제가 가능함을 엿보게 된 계기가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작은 거였습니다. 꾸준하게 생각을 해봐도 내가 특별하게 잘했던 건 없는데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행동, 이거를 변화하게 했더니 저는 어느 순간 성공의 길로 접어들었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조금 전에 마케팅 플랜을 보고 누구는 3억을 받아갈 수도 있고 누구는 10억 원을 받아갈 수도 있고 연금성 소득으로 한 달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마케팅 플랜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무슨 2천이야, 난 그냥 2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과연 2천을 벌 수 있을까?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어떤 분은 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성공할까요? 난 5천만 원 받을 거야 라는 생각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손 드시는 게 마지막에는 다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생각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머릿속 안에서 부정의 생각이 들으면요, 얼른 떨쳐내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최근에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초창기에 내 친구들한테 애터미를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이요, 카톡이나 연락이 온답니다. 한길아, 나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께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딴 데다가 말 안 하지, 너한테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네가 카톡을 쓰고 네가 연락을 하면 네가 가장 먼저 듣고 네가 가장 먼저 보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디서도 안 되겠다,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우리 하지 말고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합시다. 성이 안 씌인 사람은 성도 부르지 말고 이름만 부릅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일단 애터미는 제품이 좋고 보상 플랜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내가 이 일로 꼭 성공해보고야 말 테다 라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단을 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결단을 해가지고 절단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나는 이 일을 정말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애터미 사업할 때요, 수도 없이 많은 반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님들께서는 저에게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성공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거 잘 안 하셔도 되지만 꼭 세미나는 빠지지 말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세미나 안 빠지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반대를 하다 보니 저희 남편은 수요일 날 밤만 되면 지능적으로 제가 다음 날 세미나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1단계 고개를 숙입니다. 2단계 이를 꽉 깨뭅니다. 3단계 속으로만 두고 봐라, 내가 돈 꼭 벌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미나를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식사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 밥을 사 먹었는데요, 밥을 먹을 때 너무 아파서 밥이 안 씹혀졌어요. 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전날 이를 너무 많이 깨물어가지고 안 씹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뭔가를 하려면 내가 해내야 되겠다는 결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목요일날 원데이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는 저 혼자 나는 못 가는 사람,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한 번도 떨어져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재우게 생겼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정임 사장님, 애터미로 진짜 성공하실 겁니까? 네. 그랬더니, 아니, 성공하시겠다는 분이 성공대학인 석세스 아카데미도 안 오면서 성공하시겠다고요? 신정임 사장님이 석세스 아카데미 안 오시면 저는 신정임 사장님의 사무실에 이제는 안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기겁을 하면서 네,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요, 그날 밤에 저희 남편한테 자기야, 나 석세스 가야 돼. 저희 남편이 석세스가 뭔데? 자고 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폭풍이 일었고요, 가기 전에 2주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태풍이 일었습니다. 설마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요, 또 갔다 오고 나서 2주간 난리가 났어요. 한 달 내내 싸웠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요, 가기 전에 1주, 갔다 와서 1주, 그 다음 달에는요 3일, 갔다 와서 3일, 그 다음 달에는요 안 싸웠어요. 말만 안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저희 남편이 저 사람이 저걸 하는 건 싫은데 가야 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는 건 다 내 마음에서 있었던 거네. 내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나한테 맞춰지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거짓말, 남편이면서. 여러분은요, 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고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수십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분들의 엑스트라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삶 주도적으로 사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대답 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듭니다. 네, 끝까지 그렇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박사님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렇게 열심히 축구를 하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죽지 않고 이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쳐야지 미치고 안 미치면 여기까지 못 미친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쳤다라는 얘기는 들어야지 성공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친 개는 아무리 때려도 아픈 줄 모르니까 때리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둔대요. 그런데 설 미친 개는 때리면 반응을 하니까 재밌어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미쳐서 나가신다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애터미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버는 분들 많으신가요? 제 주위에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벌기는 그닥 쉽지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애터미에 오셔서는 누구는 연봉이 몇 억, 누구는 연봉이 몇 억,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기가 어렵다면 예전에 내가 했던 그대로 지금을 산다면 어쩌면 그게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로 대가 지불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요, 과외 선생님을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성공해 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힘들었지만 그걸 계속하다 보니 습관화가 돼서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나 변화해야 돼요. 저희 남편은요, 오늘 아까 남편 얼굴 나온 김에 그냥 남편 열심히 오늘은 좀 흉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프로폴리스 치약이 있어도 안 써요. 혼자만 20땡땡 치약 쓰고요. 그리고요, 제가 해모임 먹고 너무 좋아져서 저희 남편한테 자기야 해모임 좀 먹어봐 라고 권해주면 너나 드세요 해서 방바닥에 떨어진 해모임도 몇 박스는 될 겁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고요. 저는 일을 할 때 파트너분이 금방 나오질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파트너도 잘 나오는데 나는 1년 이상 나 혼자만 다니는 것도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석세스를 혼자 가면 다른 형제라인 분들하고 잠을 자야 되거든요. 석세스 가면 회장님이 빌 받으면 일단 웃옷을 벗으면요 12시 전에 잘 안 끝나요. 12시 넘어서 전화기를 봐보면 남편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자기야 이제 끝났어 그러면요 목소리도 얼마나 건장하게 큰지 모릅니다. 다 들려요 밖으로. 그래서 어디서 개뻥을 치냐고, 12시 넘어서 끝나는 세미나가 어디 있냐고 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쩌다 파트너분이 한 분 오시면 그분 모시고 열심히 잘 듣고 가면 그날은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오늘 배고프지? 우리 가게 와서 밥 먹고 가. 근데 전 또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저희 남편 횟집에 가가지고 파트너분이랑 열심히 밥 먹고 그분에게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 또 봬요. 그러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보내는 그분을 다시 불러가지고 신정임이 하는 거 그거 다단계예요. 그딴 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누구한테 피해 줄까봐. 저는 피해를 주면 제 마음도 불편하니까 오로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기가 발동해서 나 성공하고야 말 테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니까요, 이혼하자 그래도 갔어요. 그런데요,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갔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진짜 횟집하고 있다가 회칼을 저한테 들이밀면서 회를 떠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웃기지만요, 그땐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무섭다고 다른 분들이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음에는 남편이 도마에 누우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반대했던 그 남편이 제가 1년 5개월 정도 되면서 씩씩씩씩 돈 되니까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뭐 잘 되나? 그럼 나는 이 횟집을 몇 년이나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분 좋을 때마다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반대를 하려면 좀 들어보고 반대를 해. 기분 좋을 때마다 이랬더니 드디어 1년 6개월 만에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러 오게 됐어요. 그때는 저희 남편이 맨 앞자리에서 듣고요, 전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듣고 있나. 그래서 막 이렇게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집에 올라가는 길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대한 그 남편이
물어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물어봤는데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 대답이 이거였어요.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더 들어봐야지. 네. 박한길 회장님이 여기가 땀이 차서 앉아있는 우리들 돈 벌으라고 하는 게 막 느껴졌대요.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까 저분하고 일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반대한 남자 자존심에 좋아요 이 소리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봐야지. 다음 주 되니까요 자기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세미나 가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주도 역시 듣고 오더니 아는 후배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야, 우리 가게 넘길 거니까 작자만 있으면 연락하라고.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자기야, 나 지금 200밖에 안 돼. 200 다 집에 가져올 수도 없고 다 가져온다 해도 우리 생활비도 안 되니까 내가 애터미에서 돈 더 벌면 그때 당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작자만 있으면 연락하라 그랬는데 그 작자가 3일 만에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권리금 6천, 보증금 6천을 차린 가게를 와서 요즘엔 장사도 안 되니까 권리금 포기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시면 안 돼요? 저희 남편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돈으로 대가 지불했습니다. 1억 2천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가게를 했으면 가게는 가게대로 안 됐을 거고요. 애터미는 애터미대로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예요. 전 솔직히 제가 부족한 게 되게 많아서 저희 남편이 저희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애터미 사업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봉이 2억이 넘는 저지만 그 6천만 원 저한테 큽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 연금성으로 2억이 되고 5억이 되는 돈을 버는 여러분들 뭘로 대가 지불하실 거냐고요. 마음의 준비를 오늘 하셔야 됩니다. 3년간만 정말 몰입해서 내 소중한 거 잠깐 내려놓고 다시 찾아서 식구가 됐건 시간이 됐건 다시 누려야지 라는 마음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반대했던 저희 남편이 지금 애터미 사업을 같이 열심히 하면서요, 최근에 환영사를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영상 주세요. 저는 다단계에 대해서 정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애터미가 뭔데? 라고 하니까 다단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를 꼭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협박했습니다. 애터미를 계속하면 당신의 생명이 이태로울 거라고, 또 이혼하자고 막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진정한 갑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애터미를 1년 6개월 반대했던 이유로 지금은 갑도 아닌 을도 아닌 힘없는 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집사람보다 늦게 애터미 사업을 합류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횟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파트너 사장님들 밥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밥을 하곤 한답니다. 우리 사장님들 혹시 여기에 애터미 반대하려고 오셨던 분이 계시면 쪽박 꿰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열심히 도와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 남편이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저의 행동들도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하고 맞지 않던 제가 누군가에게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써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밤도 낮도 없이 미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고 다니는데 저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가게들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지금 같으면 좀 세련되게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가게에서 저를 어서 오라고 하는 데가 없었어요. 어떤 가게는 오후 4시에 문 열고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러고 갔더니요, 재수없게 개시도 안 했는데 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왕소금을 확 뿌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여태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단상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겨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처음 알아보셨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애터미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한테 이미 다 얘기해놓고 욕 먹으셨잖아요. 중간에 그만두시지 마시고요. 꼭 애터미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셨다시피 이 단상에 올라오신 분들이 그닥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잘나지 않았어요. 그냥 비슷한 분들입니다. 누구나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말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은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다, 이런 강의를 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기적을 일으키고야 말 테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은 너무 열중해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성공 못하면 기적이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 치실 거면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한테 있어야 될 거 한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혹시 뭔 줄 아시나요? 열정. 네,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열정 없어도 성실하기만 해도 성공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성공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끈기. 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밤샐 것 같아서 제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 나에게 있어야 될 거 한 가지, 이겁니다. 애터미 너무 좋고 싸요. 써보세요. 애터미에서 여러분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게요, 개업하는 겁니다. 애터미는요, 개업하기 되게 쉬워요.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갖다 파는 게 아니고요, 좋고 싸니까 써보세요. 이런 세미나장 가봅시다. 얼마나 개업하기 좋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개업 못하신 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업 시켜드릴게요. 저 좀 따라해보세요. 애터미 좋고 쌉니다. 한번 써보세요. 못 팔아도 돼요. 당신만 써보세요. 개업하신 거예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애터미가 폐업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냥 누가 상처 주면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해. 그게 폐업이에요. 그러니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혼자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외국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섹시하다고 박수도 쳐주시던데. 감사합니다. 저도요, 누군가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거절당할 때는요, 집에 일주일간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런데 들어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고 아직도 밖에서는 네트워크를 싫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거절을 이겨내면 됩니다. 아직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한테 애터미를 전달했을 때 거절하면 속상하시고 상처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특별히 말씀드려 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네. 거절할 때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걸 극복하려면 거절을 더 받으세요.
조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받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분은 덜 좋은데 더 비싼 걸 쓰는 거고, 내가 이걸 알려주면 그분 생활비가 절약되는 착한 일을 하는 거다. 착한 일을 하고 싶으시죠? 그거예요, 그거. 저도요, 엎어져 있다 일어났다 엎어져 있다 일어났다 그러면 거절받으면 집에 며칠간 드러누워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게 애터미 제품이에요. 제가 그렇게 드러누워 있어도 가끔 전화 와가지고 나 물건 필요한데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면 누워있다 아팠다가도 안 아파요 이러면서 배달 다니고 이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여러 번 하면서 겪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돈 벌어도요,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제가 있고요, 제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는요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폰서하고 이 스폰서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이 스폰서하고 저하고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명의 아줌마가 애터미를 해서 3명 다 2억이 넘었어요. 성공률 몇 프로? 여러분도 말씀하시네. 이런 아줌마들이 한다면 여기 계실 분들, 못할 분들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못 믿는 눈치시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애터미 세미나를 들을 때마다 열정이 막 올라와요.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아무도 안 받아. 그럼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열정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은데요, 집에 가니까 저희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야, 공부하지 마, 엄마랑 애터미 하게. 공부하지 마, 엄마랑 애터미 하게. 제가 선생님 할 때는 아이가 수학 문제 하나만 틀려오면 그날은 난리 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는 전교 1등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공부하지 마 얘기할 때마다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겨우 갔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3억 본 적 있어? 엄마도 3억 한 번도 못 봤는데 오늘 3억 주는 행사가 있대. 가자. 그래서 꼬드겨가지고 그 아이를 3억 받는 단장 승급식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3억 받을 때 엄마 나 머리 아파 이러면서 밖에 나갔어요.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 얘기를 계속하면서 수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때 제 통장에 한 달에 1,300만 원 정도 들어왔을 때 아이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왜냐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파는 것도 되게 못한 걸 아이가 알아요. 근데 이건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야, 네 친구 엄마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 막 이랬던 엄마였어요. 엄마가 다단계 하는 게 싫어가지고 엄마는 돈독이 올랐냐고 엄마가 알아서 해. 그 아이가 나중에 제 돈을 보더니 내가 알아볼게.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게 됐고요, 1박 2일 동안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 세미나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해서는 안 될 것 같네?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월요일 날 학교를 다녀오더니 저한테 엄마, 나 자퇴하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떤 엄마가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라면 아이한테 다단계 하자고 했고요, 아이가 자퇴를 하고 왔는데 잘했다고 했겠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요,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요
좋은 것도 많지만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애터미에 젊은 20대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같이 친구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업 얘기를 하는 걸 봤고요. 어른들, 아이들, 아저씨, 아줌마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어떤 직장보다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애터미 사업을 하려고 친척들을 회원 가입시키려고 보니까 친척들이 이미 다 애터미를 하고 있어가지고 회원 가입시킬 친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야, 내가 애터미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간장은 내가 안 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화장품도 엄마가 사주는 판이에요. 그리고 친구 엄마들을 찾아갔더니 친구 부모님들께서 어린 것이 벌써 다단계 해가지고 너 우리 딸내미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데요, 애터미는 3대까지 상속이 돼요. 저는 아이가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 거 코드 아이한테 물려주면 되는데 아이가 제 거 코드를 상속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이 너무 좋아서 엄마가 빨리 죽을 것 같지 않더랍니다. 제가 죽으면 자기 나이 100살 돼야 된다고 엄마 건 엄마가 알아서 하래요. 내가 애터미에서 돈을 벌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인맥도 없고 회원가입 시킬 친척도 없는 그 아이도 처음에는요, 받아오는 게 맨날 500포인트 퍼프,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낑낑낑낑 휴지 들고 다니면서 3000포인트,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애터미의 무한 단계라는 것 때문에요, 사람이 늘어나고 하면서 많은 포인트가 일어나고 지금 이번 하반기에 국장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예. 20대 초반에 아이가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이가 이모 주방세제 좋아요 라고 하면 이모들이 너 설거지는 해봤니? 20대 초반에 아이가 해모임이 좋아요 그러면 너는 원래 건강해서 그래. 이러지만 해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방세제의 전문가잖아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해내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대답 소리는 아까보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해내실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애터미의 매출액이 9,100억이었고요. 그때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40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애터미가 1조 정도의 매출이었고 앞으로는 즉석밥도 나오고 곰탕도 나오고 공기청정기도 나오고 당 등등등등 나오면서 100조까지 가는 게 애터미의 목표랍니다. 1조에서 100조 가려면요, 곱하기 100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00명의 100배를 하면 회사가 100조를 갈 때 연봉 1억 이상을 받을 사람이 4만 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는 분은, 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애터미에서 주관하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는 인원이 최고 직급을 가도 3만 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다른 때는 더 조금 와요. 그런데 연봉 1억자가 4만 명이 나올 거라면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왠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이럴 땐 일단 드시는 겁니다. 예. 들고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본인들이 얼마나 행운한지 지금 몰라요. 내년에 오실 분도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년에 오실 분도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대답 소리가 마음에 들지만 또 못 믿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해모임 때문에 되게 많이 좋아지고요, 부모님이 생각나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해모임을 부모님께 전달하고 3개월 뒤에 친정을 다시 갔더니 그 좋은 먹는 해모임이 화장실에 먼지와 함께 쌓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회원 가입을 안 해주셨어요. 저를 불쌍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회원가입 안 해주셔도 제가 성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애터미하고 5년 6개월이 되면서 연봉 2억자가 되면서 그때서부터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용돈 아니고 생활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애터미라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의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빠는 저하고 세미나장 가자고요. 저희 아빠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돈 거래 다단계 절대 못하게 돼 있다고, 안 된다고. 근데요, 제 얼굴을 보고 몇 달 만에 한 번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달 마침 82세 되신 할머님이 팀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승급 스피치 하시더라고요. 나가 8학년 2반처럼 보여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회장님이 나한테만 팔으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밸런스 먹고 뭐 먹고 그랬더니 제가 팀장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걸 보시더니 야, 저 누나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고요.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면서 아름다운 도전을 하는 걸 보고 나도 판매사 도전할 거야. 도전! 이러시더니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니네 나 용돈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당 20만 포인트씩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남동생은 첫날 20만 3천 포인트를 시켰는데요. 제 여동생은 일주일이 돼도 안 시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도 안 썼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답답해서 야, 그래도 보면 다 니네 집에서 쓸 건데 아빠가 용돈 안 줘도 된대잖아. 그냥 너 필요한 거 써. 그랬더니 저한테 언니 아무리 봐도 쓸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 한 대 콕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언니 시켜놨으니까 컴퓨터 들어가 보라고. 가서 들어가 봤는데요, 엄청 많이 시켜놨어요. 3,000포인트. 딱 고등어 하나 시켜놨는데 너무 웃긴 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등어만 먹어요. 근데요, 올해 초에 구정 때 그 고등어를 아는 사람한테 선물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은요, 부모님, 자식, 손녀 3대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건요, 전 이거 진짜 비전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73세 되신 저희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기는 그렇고 지금 경로당 가서 형아들 커피나 타줘야 될 이때에 애터미 하나 잘 만나서 나한테도 꿈이 생겼다, 희망이 생겼다. 이 얘기에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부모님한테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씩 생활비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 해드린다는 꿈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전요, 앞으로는 열심히 더 모아서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전세에 살고 계세요. 그 부모님 집 사드리고 싶다라는 목표가 또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집안의 가정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7, 8년생부터 은행 조기 퇴직자를 받는다고. 이제 남자 나이 40에 조기 퇴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 취업을 원하는 7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답니다. 2040 UN 미래 보고서를 보면 지금부터 2030년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의 80%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하필이면 재수없게
내 남편의 직업이면, 우리 아이의 직업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됐죠.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리 남편은 지금도 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자기네 직장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노후를, 우리 아빠의 노후를 걱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는 거 대답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온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 잡아보시렵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기회라면 여러분한테 절대 안 잡혀요. 눈은 부리부리 해가지고요, 절대 못 도망가게 확 이러고 잡아야지 잡히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요, 기회에 한번 잡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앞에 기회신 카이로스가 애텀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여러분 앞에 단 하나밖에 안 남은 희망일 수도 있는 애텀이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확! 네. 잡으신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